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혹시 경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평생 근처마다도 사람의 지지가 높은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 약탈 정권 직격탄, 부패, 무능, 독재 사유와 무슨 얘기들인지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강골검사 윤석열 전 총장이 진짜로 정치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정확히는 검찰총장 사퇴 118일 만인데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출마 선언문과 그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윤 전 총장의 데뷔 무대는 어땠는지 오늘 오후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공정과 법치는 필수적인 기본 가치입니다. 정권교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패 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데뷔 전 윤 전 총장의 데뷔 무대, 이 얘기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 오늘 15분간의 출마 선언문부터 저희가 만나볼 텐데 공정, 정권교체, 법치, 상식 일단 본인이 준비했고 생각했던 것을 가감없이 던졌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일단 정치 참여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의 이제 대권 도전 선언에 이제 버금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전반적으로 한 15분 넘게 진행된 이 연설문에 보면 A4용지 한 9장 정도 분량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그 대정부 연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강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즉 윤 전 총장이 본인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책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제 그런 속에서 결국 본인이 이렇게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아주 조목조목 문재인 정권이 실책했던 부분들을 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약탈이라든지 카르텔이라든지 아주 강한 용어를 많이 썼고 좀 더 분명하게 약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이 연설하기 전에는 좀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등등의 전망들이 있었는데 오늘 연설을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한 톤으로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본인에 대한 어떤 출마의 당위성 거기다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함께 하겠다. 그걸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자신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최 교수님. 물론 앞으로도 지금 저희 뉴스탑10에서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살펴볼 테지만 일단 윤석열 특유의 직설화법이 나왔다. 이 얘기에는 동일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권 탈환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것은 결국은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결집력을 더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사실은 처음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강한어조로 얘기를 안 하면서 사실은 지지율이 좀 빠지고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대선 출마라고 하는 점에서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좀 더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저렇게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본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정당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 검찰총장으로서 권력기관, 사정기관에 장을 했던 사람이 대선에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출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을 얘기하기 위해서 현재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는 뭐 분노를 쏟아낸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좀 등장했는데요. 그럼 윤 전 총장의 15분간의 선언문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출마 선언문의 절반 가까이를 문재인 정부 비판으로 채웠습니다.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습니까?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이 준비된 출마 선언문의 비판 수위가 꽤 세서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권력을 사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한 장 더 있습니다.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하는 건 망상이다. 그래서 장현석 평론가는 이 정도 비판 수위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잘 못했는데 단어들이 꽤 비판 수위가 높거든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설적이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설 이제 후반부 즈음에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마지막 대목이 세금 내는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대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었던, 그 기대감 속에 출범시켰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금은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는 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9가지 생각은 달라도 정권 교체라는 한 가지 생각만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을 모아야 된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고요. 예. 이토록 강도 높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연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이제 아마 정치권에서 그 누구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도에 사퇴하거나 대선 레이스 포기할 거라는 전망은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소위 제3지대 후보, 기존의 양당에 포함되지 않았던 안철수 후보나 반기문 후보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도 그와 비슷한 길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의 시선을 보냈던 정치 전문가들이 있는데, 오늘 나왔던 연설문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토록 세게 때렸다는 건 2012년에 안철수나 2017년에 반기문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 말은 즉슨 아주 강력한 정권 교체 의지, 다시 말하면 권력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절대 중도에 사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단어들이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윤 전 총장의 출마 기자회견을 보면서 국민 약탈이라는 단어가 제일 눈에 띄었거든요. 국민 약탈 정권이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약탈이라는 단어는 보통 출마 선언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그 핵심을 그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래요. 아, 저 그 윤석열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께서 이 대선 후보 1위에 올리신 이유가 처음 시작이 조국 전 장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국 전 장관을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민들께서 두 가지를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요.
너무 공정하지 않다. 그다음에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다. 이게 그냥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 이제 염두에 두셨던 단어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 그 전 총장이 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반대편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거죠. 예. 공정의 이미지와 상식의 이미지를 이분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당연히 그 두 단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윤석열이에요.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수사했을 때 여러분들 다시 그 상기시켜 주십시오. 저는 공정하고 저는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 두 번째는 뭐였냐?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뭐 잘못하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거를 갖다가 약탈 정권 이렇게 표현을 아주 강하게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 예.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봤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 각을 세울 수 있는 보수 야권의 대표 주자는 나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작심 비판, 단어 수위가 셌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보면은 크게는 이제 정치 사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이제 강조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가 이뤄놓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대목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본인의 정치 철학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즉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 것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얼마 전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때 당시 헌법이 이제 그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도 이제 헌법에 대한 이제 개헌 논의가 있었을 때, 당시에 여당 관계자가 이 헌법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당시에 보면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발표를 했다가 한번 소동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실수였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 있고, 또 그 교과서에 자유를 뺀 민주주의 이 문제가 이제 한번 그 제기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죠. 그다음 서구 같은 경우는 사회민주주의지 않습니까? 예.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냐면, 즉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이야기하는 하나의 독재 형태, 즉 선출된 권력에 의한 독재 형태가 이제 최근에 보면 민주주의가 붕괴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구에서도 많은 이야기 되는 게, 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결국 자유다. 자유가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 표현의 자유가 있을 수가 있겠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많은 정책들을 보면 결국은 자유를 뺀 그냥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이런 이제 비판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사상은 이 자유민주주의, 즉 보수주의 이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정책과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겠다. 이제 특히 소주성에 대한 비판, 탈원전에 대한 비판 등등이 이제 구체적으로 열거했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 사상의 뿌리를 결국 오늘 이제 밝힌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